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왕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신분제의 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층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 부분에서 농업 발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평민을 이루었던 농민층의 분화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자, 양반층 같은 경우에는 붕당 정치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각 지방으로 몰락해서 내려간 양반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양반들을 가리켜서 몰락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 경쟁에 밀린 양반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제대로 권력을 다 잃어버린 양반을 잔반, 어느 정도 권력을 지킬 수 있었던 양반을 향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잔반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하여서 남의 땅에 대신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든지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향반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향촌에서 위세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지방에서 살고 있는 양반들의 출석부가 있었는데, 그 출석부를 가리켜서 청금록 또는 향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을 해서 함부로 양반들의 세력을 침해를 하거나 양반들을 무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세력 기반이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서원이라든지 서원 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인 사후를 건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향촌 전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율 규칙들을 향약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향촌 안에 촌락 단위, 마을 단위로 동약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을 해서 동약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양반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는 동성마을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아빠 라인 중심을 부계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족보를 다시 편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몰락한 양반이지만 지방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향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양반의 숫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경제력이 발전되다 보니까 양반들보다 더욱더 부와 권력을 쌓은 평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호족이나 족보를 양반의 호족과 족보로 위조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관직을 구매하는 납속책. 이 납속책으로 관직을 구매했을 때 국가에서 주는 이름 없는 임명장을 공명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는 케이스가 많이 조선 후기 때 일어나게 되었고, 과거 시험 횟수도 증가되어서 합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반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했던 양반 세력을 신향, 자, 기존의 양반 세력을 구향, 그래서 각 지역에서 향촌에서 기존 세력인 구향과 새로운 세력인 신향이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세력 다툼을 우리는 향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중인층을 살펴보면 역시 조선 후기 때 경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서 신분제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양반층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중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사 같은 경우에는 첩의 자식이었던, 비록 아빠가 양반이지만 첩의 자식이었던 서울들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을 규사라고 부르고요. 이 연조귀감 같은 경우에는 지방 향리의 역사, 오늘로 따지면은 지방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향리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연조귀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책이 편찬될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제 무시받지 않는 계층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도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과 향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도 이때 당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일종의 글짓기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정이 되었는데, 중인층도 양반 못지않게 글쓰기 실력이 매우 출중해서 그때 당시 양반들도 이 시사에 가입해서 활동할 정도로 시사가 중인층을 중심으로 발달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서울들도 우리도 양반 못지않게 능력 있다, 우리도 고위관직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들도 고위관직 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청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통청운동의 결과 서얼들의 고위관직이 가능했고 나머지 중인 계열들은 여전히 고위관직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얼들한테만 고위관직이 가능한 길이 열렸고, 자, 노비제도도 덩달아서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 상민층이 권력과 이제 부를 쌓아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대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상민층이 감소되고 양반층이 증가되면서 군대 가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재정 확보, 세금 낼 사람이 어려운 정부가 1731년에 노비 종목법으로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아빠가 노비다 할지라도 엄마가 양반이면은 그 자식은 양반인 걸로 노비가 될 확률을 좀 줄인 거죠. 그 다음에 1801년에는 공노비를 해방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앙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던 6만 6천 명의 공노비들을 해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망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나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우는 군공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공이라든지 정부의 군량미 세금을 납부했을 때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요. 타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주를 가서 산속에 사는 화전민이라든지 남의 땅을 대신 농사를 짓는 소작농 또는 임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강에서는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그 중에서 신분제의 변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